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메신저 아나운서 장민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척추입니다. 이 척추는 우리 뇌와 몸 전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 넘게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요. 벌써 200만 명 넘는 환자가 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척추 건강관리법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척추 질환 수술이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는 허리 통증, 감기처럼 흔한 증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보통 허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를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원인과 증상에 따라 전혀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척추 질환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욱신욱신 생긴 통증도 좋고요. 오래된 허리 통증도 좋습니다. 오늘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 상담 나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요새 집콕 생활을 한 지 벌써 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먹고 자고 누워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19랑 이 척추 질환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신데요. 이 사태가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와 반대로 야외 활동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드시게 되면서 열량이 높은 음식 섭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계시는 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특히 잘못된 자세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게 되면 허리에 그 5배에 해당하는 5kg의 하중이 더 가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척추 건강은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잘못된 자세 때문에 척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디스크가 영향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또한 척추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뭐 시작부터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총 33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두 개의 척추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등 쪽으로 관절이 2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대와 근육 등이 붙어서 더욱더 척추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 알아듣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보통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은 허리 디스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목이나 허리에 생기는 디스크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목과 허리에 척추의 통로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또 있고요. 척추뼈와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면서 생기는 척추 전방 전이 질환 병도 있습니다. 또한 척추 내부 구성 부분인 후종인대나 황색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골아증이라는 병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에게 자주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골절, 그리고 드물지만 척추에도 종양이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만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 중 100명 중 뭐 80명 이상이 평생 한 번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척추 질환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척추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허리만 숙여서 들어 올린다거나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 있는 자세. 자세 고쳐야겠네요. 또 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고개만 푹 숙여서 보는 자세 등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좋군요. 또한 웨이트와 같은 과도한 운동도 척추의 건강을 나쁘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겠고요. 음주나 흡연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퇴행성 변화에 더해지면서 척추의 건강을 더욱더 나쁘게 만듭니다. 네, 뭐 자세부터 식습관, 운동까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척추 질환이냐에 따라서 통증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할까요? 디스크의 경우에는 상체를 숙였을 때 통증이 악화가 되고요. 네, 그에 반해 협착증의 경우는 상체를 뒤로 젖혔을 때에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허리 디스크는 한쪽 다리가 당기거나 아픈 그런 현상이 있고요. 협착증의 경우에는 양쪽 다리가 저리거나 무겁거나 둔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네, 또 디스크의 경우에는 움직일 때 한쪽 다리에 전기가 오는 듯한 충격적인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이고, 심할 경우에는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협착증의 경우는 특히 걸을 때 허리와 양쪽 다리가 당기거나 아프고 또 무겁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허리 통증 갖고 계신 많은 분들 허리 뭐 숙여도 보시고 젖혀도 보시고 걸어서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척추 질환 검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환자분께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고 신경학적인 검진을 통하여서 환자분의 상태를 일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검사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단순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뼈의 구조나 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CT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속을 보기 위한 검사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검사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MRI 검사, 즉 자기 공명 영상을 찍게 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검사 중에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가 되겠고요. 네. 이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엑스레이부터 CT, MRI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본 뒤에 검진을 내리고 진단을 받으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치료 역시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만 오시면 뭐 시술이나 수술 등을 권유할까 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단계 치료인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어서 증상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의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2단계 치료인 비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내시경 시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적은 경우지만 이 치료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3단계인 수술적 치료, 그래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고정 유압술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단계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은 적은 경우고 대부분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이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들 여러분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문의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려온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제주도예요. 제주도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그 엉덩이 그 협착 관련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실까요? 예.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방송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그 원장님하고 오늘 통화가 될 거라고 해서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 협착 병원에 가니까 협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씀박거리면 이 잠시 동안 이제 걷지 못할 정도, 좀 한 2, 3초 정도. 네, 그래서 네. 이 제주도에서는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진전되는 게 없어서 방송 보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주로 언제 아프신 건가요? 그 언제라고 딱 표현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앉았다 이렇게 딱 첫걸음 딱 디딜라고 할 때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걸을 때는 괜찮으신가요? 예,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괜찮은데. 아, 그러면 자세를 바꾸는 그 순간에 통증이 심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예. 혹시 그 정밀 진단을 받으신 적은 있나요? MRI를 찍었는데요. 네. 뭐 수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여기 제주도지만은 제주도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맞았거든요. 네네네. 근데도 잘 낫는 게 안 보여서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효과는 있었나요? 당장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한 이틀 정도. 네. 근데 뭐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네네. 아마도 이게 주사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으면 예. 다음 단계 치료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예. 지금 자세를 바꿀 때마다 증상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네. 디스크나 아니면 척추의 뒤쪽에 있는 관절인 후관절에 의해서 신경이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위를 찾아야 되겠고요. 예. 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 다음 단계 치료를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다음 단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께 찾아가셔서 예. 원인을 정확하게 다시 규명을 받으시고요. 예. 그에 대한 적절한 제가 볼 때는 시술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래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멀리 제주도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가끔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주사 치료 이미 받아보셨지만은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치료를 정확하게 또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를 몇 회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 그리고 2단계의 첫 번째 치료인 주사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다음 단계 치료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목소리가 조금 젊게 들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술받지 않고도 뭐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어느 쪽에서 전화 주셨어요? 제주도에. 아, 또 제주도시군요. 어떤 좀 문제가 있으신가요? 허리인데, 예. 다리는 아프고 이래 안 했는데, 뭐, 땡기고, 기가 내리고 이런 거는 없어요. 예. 아, 근데 그거 없이 허리만 아프시다고요? 예, 허리가 아픈데, 지금은 이제, 허리 뒤에 히프 바로 밑에, 예. 네. 히프 바로 밑에 약간, 우리 하에 그래, 약간 땡기는 것 같거든요. 아, 엉덩이랑 그 다리 연결되는 부위가 좀 당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아, 혹시 다른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다른 치료는 안 받아보고, 제가 그때, 부산에 가가지고 작년에, 예. 네. 그 수술을 하려 했는데 내 질환이 머리 혈관이 약간 조금 이렇게 막힐 거지 약해지가 있다고 아, 혈관 그러셨군요. 합성약을 먹고 좀 네, 조금 네. 있다가 할지도 이러더라고요. 다른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면 예.
예, 그래도 몇 번은 이제 특히 주사 치료 같은 방법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뼈주사를 하면서 나의 주사는 허리에 맞는 주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몇 번 맞아봤어요. 아, 한 2년 전에. 2년 전에요? 예, 2년 전에 네. 한 3년 다 돼가는데 그때 제가 맞아보고 안 맞았거든요. 수술이 아니라 시술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주사 치료와 다른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또 통증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고 또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아까 단계적 치료법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시술만으로도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요. 병원 한 군데서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좀 여러 군데 들리셔서 상담 받아보시면서 천천히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특히 제주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제주도에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뭐 비단 제주도뿐이겠습니까? 전국 팔도에서 저희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대표적인 치료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흔히들 신경 차단술 하게 되면 신경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아니고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통증의 신호를 막아서 증상의 완화를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뼈주사 하시는데요. 네네. 이 주사를 뼈 안에 약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뼈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에다가 약물을 주입을 해서 오,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느다란 주사를 몸속으로 깊이 집어넣어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주변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서 증상을 경감시키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신경에 얇은 주사바늘을 딱 꽂아서 이렇게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간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신경 차단술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방법이 경막의 신경 차단술과 신경근 차단술이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의 바깥 공간에다가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통증의 전달을 막아서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신경 차단술은 디스크나 협착 등에 의해서 직접 눌리는 그 신경을 저희가 영상 장비를 동원해서 선택적으로 찾아서 그 주변에 약물을 주입을 하고 그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어떤 분들이 맞을 수 있을까요? 척추 질환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 그 다음에 목과 허리에 협착증, 또한 신경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추간공이 막혀서 생기는 추간공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 생기는 허리 통증, 네.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신경 차단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걸려온 전화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전주입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집사람이 파킨슨씨 병으로 네, 2006년도에 뇌심부 자극술을 해가지고 네. 전주 병원 그 신경외과에서 2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예, 근데 그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뭐 여러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뭐 척추 협착, 허리 4, 5번, 1번 다 이렇게 협착이 돼서 굽어가지고 40도로 이렇게 굽어서 45도 정도 굽어가지고 스틱 2개 짚고 걸어 다녀요. 아이고, 네, 네.
네, 아내분이 걱정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애처가분이십니다.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아내분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8년 12월 22일생, 네, 만으로 61인가 그렇죠. 네네. 예.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으신가요? 허리나 다리 쪽으로요? 지병은 없고, 2000년도에 파킨슨병 병명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에 내심부 자극 수술을 했어요. 네네. 머리에다가 DBS 기계 2개를 넣고 여기 심장호에 파는 데다가 기계 2개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북대 병원에서는 2년짜리 그 배터리를 갖다 놓고 2년에 한 번씩 매번 갈다 보니까 네네네. 수술만도 지금 시술까지 합치면 한 15번 정도 지금 했어요. 아이고. 아,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아버님 허리나 예, 다리에 예. 통증은 없으신가요? 통증은 없어요. 허리가 45도로 굽어가지고 네네. 체중이 앞으로 쏠리니까 그냥 자꾸 넘어져서 앞으로 체중이 쏠리니까 넘어져서 그러지 실제 통증은 없고 목 디스크 5, 6, 7, 8번, 허리 1번, 4, 5번, 척추 5, 6번이 다 협착이 돼 있어요. 잠깐 동안 똑바로 서 계시기도 힘든 건가요? 예, 똑바로 처음에는 쓰기는 쓰는데 다시 구부러져 버리죠. 네네네네. 아, 척추 쪽에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시술만 몇 번 했고 수술을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려면 기계를 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기계를 끄게 되면 그냥 식물인간이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기계를 꺼면 근육이 강직이 되니까 절여서 막 그냥 고함질로 그래서 계속 주물러줘야 되고 그래서 그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최근에 작년 9월부터 지금 서울 제가 병원 한 10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머리 좀 반듯하게 세워주려고. 근데 세워주려고 다녔는데 실제는 막상 가서 보면 파킨슨병 지병이 있어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되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파킨슨 질환이 영향을 많이 주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허리를 똑바로 세운다는 게 상당히 고위험도의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유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게 또 파킨슨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운동 치료를 꾸준히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인대나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주사 방법 등을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주변에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렵더라도 집에서 환자분이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셔야지만 조금씩 좀 이게 상황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김욱화 원장님과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치료법 살펴볼 텐데요. 방금도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주사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 제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척추체와 척추체가 디스크와 뼈 관절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주변에 인대와 근육의 힘줄이 붙어서 척추 전체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인대가 약화되었을 때 이 부위에 주사를 주어서 약화된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서 척추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주사 치료를 통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원리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불안정해진 인대나 힘줄에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 염증 반응이 생길 때에 염증 매개체들이 분비가 되고 이를 통해서 치유의 근본적인 부분인 성장인자들이 분비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인대와 힘줄의 주요한 성분인 콜라겐이 두터워지고 치유가 되면서
전체적인 척추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게 되는 그런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네, 원리를 살펴봤는데 치료 과정은 또 복잡하지 않을지 걱정도 되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치료 전에 우선 약화된 인대나 힘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진 부위에 주사를 주게 되고요. 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반응 등을 통해서 조직이 강화가 되고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이 주사는 시술 시간과 회복 시간이 무척 짧아서 장점이 되겠고요. 네, 또한 고령자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 임산부나 노약자 등에도 시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술 시간이나 회복 시간이 비교적 짧아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고령자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임산부나 노약자 등에도 시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도모하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짧은 회복 시간을 가지면서도 근본적인 치료라고 네.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떤 통증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목과 허리의 중요한 병들인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그리고 경추의 경우는 염좌 같은 경우에 쓰일 수 있고요. 또 수술 후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깨나 팔꿈치, 손목, 그리고 무릎이나 발목처럼 여러 가지 관절 질환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에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료 횟수는 기본적으로 3회에서 6회 정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증상의 변화를 보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10회까지도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사 치료만으로도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좀 오래된 통증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을까?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좀 좋아지신 분 사례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목 목이 안 좋으신 디스크에 거죠. 네. 치료를 했습니다. 몇 차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개선되었고요. 네. 이분이 수개월 후에 다시 MRI를 촬영하였을 때 정말 극적이게도 디스크가 많이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말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걸 네, 확인할 네. 수가 있는데요. 허리에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이분은 협착증 경우인데요. 허리와 양쪽 다리에 무겁고 당기는 증상으로 힘들었던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인대 강화 주사와 신경 차단술을 병행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현재는 증상이 무척 개선되어서 잘 지내고 계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 주사 네네.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목도 가능했고요, 허리도 가능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상담 전화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걸려온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는 경북 영덕이에요. 아이고,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51년생이라서 한 71세예요, 지금요. 아, 네. 어디가 좀 불편하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허리가요, 네. 오래됐는데 지금 병원에 가니까네 그 협착증이 됐대요. 아, 그 부분 저희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요, 오래도록 됐는데 지금 병원에 가니까 협착증이 됐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서로 협착증이 됐는데 그 주사로 치료를 좀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그게 뭐 낫지는 않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걸을 때 다리는 안 아프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땡겼더랬어요. 네. 처음에는 다리가 많이 땡겨가지고 그 주사 치료를 좀 받았으니까 지금 땡기지는 않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아요. 보니까요.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다른 치료 받으신 적은 없고요. 그냥 뭐 그 주사 치료를 좀 많이 받고 또 그냥 물리치료하고 주사 치료하고 그렇게밖에 못했죠. 뭐.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네? 하시는 일이요? 저는 뭐 큰 일은 해도 원래는 농사를 하고 있었죠. 지금은 안 하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죠. 지금. 네. 네. 허리가 주로 언제 아프세요? 걸을 때 아프세요? 앉아 있을 때 아프세요? 언제 아프세요? 걸을 때 제일 많이 아프죠. 걸을 때는 이렇게 허리를 피지를 잘 못하고 또 걸으면은 일단 허리가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겠어요. 보니까요. 주사 치료 등에도 효과가 없단 말씀이신데요. 네. 예, 이제 협착증일 때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또 허리만 또 유독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다음 단계 치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협착증 그러시지만 이제 다른 병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리 통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한테 가셔서 허리 통증의 정확한 원인이 정말 지금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협착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겠고, 또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다른 방법, 뭐 신경성형술이나 내시경 시술 등의 다른 방법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그 MRI 찍고 상담을 받아야 그럼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다른 요인 때문에 허리 통증이 계속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를 몇 차례 받으셨는데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다른 요인이 계속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척추라는 것이 많은 뼈와 관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부위뿐만 아니라 여러 부위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또 그 부위에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물론 주사 치료만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치료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전문의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 병원만 찾지 마시고 다양한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전라북도 남원이에요. 전북 남원이요. 허리 어느 허리가- 부분이 좀 문제가 되시나요? 예, 다리가 땡기고 그래요. 한참 걸면. 네. 그리고 차로 운전을 하고 한참 가가지고 한 1시간이나 하고 한두 시간 정도 가서 내리려면 다리가 발에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발자국, 너댓 발자국 뛰면 정상으로 돌아와서 잘 걸어다녀요. 네, 그러니까 보행에 좀 무리가 그런다고 되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좀 원장님과 허리 부분 한번 상담 나눠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리가 아프신 건가요? 다리가 땡기고 장단 짓는 데고 허벅지 있는 데가 땡겨요. 한참 많이 걸면. 많이 걸으면 한 시간 땡기시나요? 정도 걸면. 많이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면, 한 30분 이상 1시간 아. 정도 걸면. 네. 그리고 차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 정도 가갖고 쉬어가지고 걸어 내리면 땅바닥 짚기가 좀 조심스럽게 네네네네. 되더만요. 좀 다리가 힘이 없다고 볼까. 그래가지고 네. 한 서너 발자국 뛰면 이제 정상으로 와서 잘 걸어다녀요 또. 네네. 그러시다가 또 많이 걸으면 또 불편하게 되고요. 예, 양쪽 한 다리가 10분 다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왼쪽 다리가 많이 그래요. 오른쪽 다리는 괜찮고요. 오른쪽 다리도 조금 펴요. 조금 약간요, 약간. 땡겨요. 네네네. 그 혹시 뭐 MRI나 이런 진단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그냥 받아봤더니 허리가 무엇이 좀 나오고 어쩌고 해서 근데 네. 그 수술을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치료는 어떤 걸 받으셨어요? 허리는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허리는 아직 한 번도 손 안 대보고 예, 치료를 안 허리에 받았어요. 혹시 주사는 맞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혹시 허리와 관련해서 약을 드시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네. 일단 허리에 어쨌든 이제 신경이 눌린다고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약물 치료도 안 해보신 상태고 주사 치료도 지금 뭐 제대로 받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단계는 우선은 약물 치료를 좀 꾸준히 하시면서 간간히 주사 치료를 좀 곁들이시면 증상이 지금보다 한결 좋아진 상태로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비술적인 어떤 시술이나 수술 등을 고려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환자분에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허리 통증이 발현되시지는 않았지만 다리에 통증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상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꼭 병원 찾으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저희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또 신경외과 전문의와 직접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주사 치료를 알아봤는데 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주사 치료를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야 할 텐데 척추관 협착증 내시경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현대에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척추에 생기는 협착증도 내시경이라는 가느다란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내시경 시술은 0.5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상처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협착된 부위를 제거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정상 조직이 손상이 거의 없고 회복이 무척 빠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0.5cm 정도의 상처라고 하면은 엄지손톱 하나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상처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술은 어떤 분들이 받아보면 좋고 또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 시술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육에 손상이 없고 감염 위험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네, 또한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어서 회복이 무척 빠릅니다. 특히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빠르게 깨어나고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작은 부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 시술을 받아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척추 질환에 내시경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회복이 무척 빠르기 때문에 네, 고령이나 만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 네, 또 마취나 수술 자체가 두려우신 분들, 또한 조기 회복이 필요해서 조기 회복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다들 뭐 당뇨, 뭐 혈관 질환 이런 거 하나쯤 갖고 계신데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도 이 치술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내시경술 받아서 좋아진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네. 지금 보시는 분은 81살의 환자분이십니다. 아유, 고령이시네요. 네. 네. 심한 협착증 때문에 양쪽 다리가 당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던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개선되어서 잘 걷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다음 분은 7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또한 심한 협착증 때문에 허리와 양쪽 다리가 아파서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매우 힘드셨던 분인데요. 네. 저희가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매우 좁아진 신경관을 넓히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개선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70대신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이제 70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당겨서 이제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힘드셨던 분인데요. 내시경 시술을 받아서 신경 통로가 넓어지고 다리 통증이 이제 해결되어서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다음 분도 70대 분이시네요. 이분도 이제 협착증 때문에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걷는 것이 매우 힘드셨던 분인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협착 부분을 해결받고 이후로 다리에 통증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내시경술 실제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치료법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최소 침습 척추 유합술이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이름 어떤 시술인가요? 네, 척추 유합술 그러면 이전에는 큰 상처를 통해서 디스크를 없애고 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네. 방법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내시경으로 척추 유합술조차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상처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제거하고 유합술과 고정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나사모 수술을 잠시 얘기하셨는데 이 나사모 수술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상처 자체가 매우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15cm, 20cm의 큰 상처를 냈어야 했는데 아유, 컸네요. 네. 예, 현재는 2, 3cm 정도의 작은 절개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네. 또한 전신 마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 또한 가벼운 마취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어도 100세 시대라서 요새 외모가 중요하거든요. 상처 부위가 2, 3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하니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장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척추 전방전이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허리나 다리에 심한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척추가 흔들흔들하는 불안정증을 가지고 계신 분, 또한 디스크 자체가 변성이 되어서 그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재발을 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이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치료 방법의 장점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적은 절개를 통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적고 그로 인해서 회복이 무척 빠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병변 부위까지 접근을 하고 그를 통해서 매우 세밀한 치료까지 할 수 있게 되고요. 고정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전신 마취 안 해도 되고 또 절개 부위도 적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분은 이 치료법으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개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고령의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척추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심한 협착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다 보니까 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병까지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어긋난 부위에 고정술과 유합술 또 협착 자체를 동시에 해결을 해드려서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을 다 해결받고 무척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체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척추 질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아래 전화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